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김민전 교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경희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민전 의원이 국민의 절규에 외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논평을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한교안 전 국무총리나 민경욱 전 의원 등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민전 의원이 아마도 부정선거를 말하는 첫 번째 여성 의원으로서 길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 제목은 약국과 선거 관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셔서 예국하는 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뇌종양 수술 이후 6개월마다 약을 한 보따리씩 가져다 먹는다. 뇌하수체 기능 부족으로 각종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약으로 대체하고 있다. 어젠 한 종류의 약을 다 먹어서 약을 넣어둔 함을 뒤졌더니 다른 약은 다 있는데 그 약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병원 갈 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고 낭패였다. 대학병원이 약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을 지어준 약국에 갔다. 아무리 찾아도 약이 없는데 혹시 빠뜨리고 덜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라 한다. 그리고 조금 후 다시 불러서 가보니 내가 약을 샀던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준다. 약은 정확하게 종류별로 정량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민망했다. 나 같은 사람이 적지 않으니 약국이 자구책을 마련해 놨나 보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부족한 약은 병원에 사정을 해 다시 처방을 받았다. 자, 하여튼 건강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아서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21대 총선이었죠. 파주을,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한 장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는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투표할 때 그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누락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 투표지는 그런 투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것이죠. 종전 투표함은 없애고 새로운 투표함을 만들어서 재검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검경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한다. 기소를 안 했군요. 불기소 이유는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 약국보다 못한 선거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부정선거했다는 거예요. 투표소엔 그 흔한
CCTV도 없었는지 그날 9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기에 투표 사무원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여 장과 일련 번호 미절치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하다. 또 투표록을 착오로 적어도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검경은 투표 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수사해야지요.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재검표를 했는데요. 새로운 투표용지를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쇄해가지고요. 막 집어넣은 거야 이제. 그러니 화살표 투표지가 나오고요.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가 찰 일입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지난번 4월 10일 선거하기 전에 전국에 CCTV를 몰래 설치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말이죠. 구속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4.10 사전투표소에 침입을 해가지고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입니다. 한모 씨가 지난 3월 30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이유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씨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영장실질 검사를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영장당직 이민영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모 씨가 구속이 됐지요. 어쩌면 이 한모 씨 유튜버는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본인 사비돈 들여가면서 CCTV를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애국자지요.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사전투표할 때 몇 명이 들어가는가 인원 파악하려고 했던 건데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올해 4월 10일 수원시 정입니다.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 있죠. 경기대 교수가 출마했던 후보는 길이와 투표용지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이수정 후보는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런데 조사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 부정선거니까요.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의 고발도 필요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 적은 없다. 가로 열고 내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김민정 교수가 이 내용을 본 적이 없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수원시 정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입니다. 이수정 후보하고 싸웠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수정 후보가 엄청나게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준혁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부정선거로요. 제가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선거 끝나고 4월 11일 날 제가 이수정 후보 수원시청 사무실에 전화해서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러니 선거수송도 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했더니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 담당 직원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실망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 이수정 후보가요, 김준혁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는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입니다. 저는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다, 사기를 쳤다, 고소고발하고 수사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상당수의 이상투표지를 인쇄, 오류, 형상기억종이 등으로 치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로운 늑대형 선거 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투표수를 분석할 때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투표함에 가짜 투표를 넣은 거는 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린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숫자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통계학에 대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요,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압승을 했습니다. 70대 30, 65대 35, 67대 33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요. 당일 투표는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가 더 많았죠, 사전 투표보다.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 이기면 당연히 사전 투표도 이기는 겁니다. 이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몇 표 차이로 이기고 진 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한 표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해서 이미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김민전 의원은 이 숫자상 같은 것은 아마 계산을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부정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걸 밝혀내야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역 국회의원이든 낙선자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진짜 수를 계산을 해봐야 아는데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국민의힘의 낙선자들하고 물어보니까 사전투표에서 투표 율이 적어서 졌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고등교육을 받고, 이건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세 표가 진짜 표에 가짜 표 하나씩 넣습니다. 세 표, 한 표, 세 표 진짜 투표할 때마다 한 표씩을 넣고요. 경기도 지역은 4표당 한 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5표에 한 표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4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서울이 48명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37명 대 국민의힘 11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명이 바뀌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11명이 당선되었고 18명이 추가로 당선돼야 됩니다. 18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짜 투표를 넣지 않고 정상적인 투표를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48명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9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29명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 언론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선자든 현역 국회의원이든 낙선자든 부정선거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이 얘기하면 음모론자라고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음모론이라는 말이 없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김민전 의원이 첨언 3가지를 얘기했네요. 첫 번째입니다. 저는 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본인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죠. 다만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면 제대로 조사하자는 입장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부터 선관위 자체 조사는 물론 검찰 조사와 나가서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경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선거계 1개 있어요. 전산팀 5명 있습니다. 5명.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5명이 다 조작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한 사람이 전산팀 누군가가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게 다 자료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게 제가 이 몇 표로 떨어지고 몇 표로 당선됐는가 한 표도 오차없이 숫자를 다 계산해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민전 의원이 2번째입니다. 첨언 2.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 즉 공직선거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죠. 투명성, 검증 가능성, 자치성에 맞는 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첨언 3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 확보를 위한 개혁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룩해야 할 과업이지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편을 나누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이 멸렬해지는 결과를 초래해선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 가짜 표를 투표함에 넣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CCTV를 일시 중단시켜 놓고 가동을 중단하고 가짜 투표 넣은 겁니다. 가짜 투표 넣은 거는 제가 보질 않았죠. 그런데 어디서 나오느냐? 숫자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국회의원들은요,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고 가려고 수작을 부리는 낌새가 보입니다. 또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저거 음모론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작자는 김 의원이 아직 초선 의원이라 국회를 잘 몰라서 나대는데 곧 정신 차릴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가? 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김민전 의원이 바로 저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애국적 충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것에 용기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 김민전 의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는 애국자라고 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뭐 부정선거는 모르겠다. 내가 당선됐으니 4년은 내가 국가로부터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 받고 임무 수행한다. 예. 참 양심도 없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완전 사료 아닙니까? 정치권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아마 이번 22대 국회는요 21대 국회보다 더 험난한 국회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국회가 개원된 지 이제 뭐 한 20일 다 돼가는데요 참 한심합니다. 지금 여야가 지금 정쟁에 빠져가지고요 방탄국회 이재명 방탄하려고 말이죠 특검 만들고 있고요. 자 그거 만들어서 국회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제2요구권 행사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수사를 지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정선거가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저도 4월 10일 이후에 한 달 동안 참 잠 못 이루가면서 그 수치 계산하느라고 밤새가면서 몸이 상하면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외쳐댔습니다. 울분을 토하면서 울면서 외쳐댔는데요. 지금까지 크나큰 업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이 전산팀 5명, 7명을 고소고발했지요. 그래서 지금 안양지청에 검사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빨리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이제 시작입니다. 분명히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말이죠 설치는 거 보면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느 때는 대한민국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 후세들을 위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할아버지로서 외치는 겁니다. 아마 정치권이 잘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더 부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치는 꼴등인 것 같습니다. 사류. 참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걸 떠나서 부정선거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